안녕하십니까. 이연물 산업기사를 담당할 권혁채 원사입니다. 이연물 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에 이연물을 비롯한 소방에 관계되는 거 이연물에 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 안전성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일반적인 제반 사항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합격률도 높이고 또 여러 학교들도 개척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는 일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반학이나 연소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깊이 넓게 강의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학, 이연물 산업기사 일반학. 화학은 일반 산업 현장이나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화학적인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학 같은 건 좀 기초적으로 해서 그의 이제 물리적 성질, 역학을 더하면 더 기초가 튼튼해질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1장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학 이연물 산업기사고 여기 일반학 문제는 주로 핵심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문제만 간략간략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있는 분들은 더 넓게 폭넓게 여러 일반학을 보든지 다른 참고서를 봐서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일반 핵심 문제를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 구성도 일반 핵심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장 물질의 상태와 화학적 기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1-1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화학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물질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화학적인 물질이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거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물질의 상태. 그래서 우리 책에도 물질과 물체가 나오는데 먼저 물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은 뭐냐? 다 알다시피 물체를 이루는 근본 재질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나무라든가 종이라든가 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다음에 물체는 뭐냐? 물체는 우리가 흔히들 다 알다시피 물체는 어떤 일정한 공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양, 크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는 물체라고 합니다. 물체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물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화학적인 기초를 둬서 우리는 물질을 두는데 물질은 나무의 구성은 또 뭐냐? 나무는 보통 유기암을 탄소로 되어 있다, 일반 산소로 되어 있다, 수소로 되어 있다. 이게 자연계에 나타나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물질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또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죠. 물리적 성질. 우리는 물리적 성질이라 합니다.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보통 힘을 가하거나 외력을 가하면 금방 변형되는 거, 기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리적 성질합니다. 이럴 때는 물리적 성질은 강도 또는 세기 이런 것들을 흔히들 얘기합니다. 화학적 성질, 물질에서 화학적 성질이 중요하죠. 화학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녹이 쓴다든지 종이를 태웠더니 탄다든지 다른 것들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이것들을 전혀 다른 성질로 바꾸는 것을 화학적 성질, 보통 연소라든가 녹이 쓴다는 거, 이것들은 녹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보통 화학적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화학을 다루는 이유는 이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잘 알음으로써 이 이연물에 취급하는데, 관리하는데, 생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질을 갖다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죠. 물질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을 크게 나눠서 이와 같이 물질 딱 이와 같이 물질 나타나는데 물질은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보통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순물질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또 다시 한다면 또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즉 단체,
단체, 즉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성질이 다른 이와 같이 서로 한 가지 원소로 된 분자 이와 같은 것을 단체라고 합니다. 화합물은 여러 가지 화학 원소가 합해서 형성을 화합물이라고, 혼합물은 섞인 게 균일하게 섞여 있다 이랬을 때 균일질, 불균일질은 섞여 있는 게 균일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성분이 측정해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균일질. 그래서 일반 균일질은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0% 정도 있죠. 공기 중에 약 질소가 80%, 산소가 20% 정도 있다. 설탕물 약 몇 프로짜리 설탕물이냐? 일반적으로 합금 몇 프로 금속이냐? 몇 프로짜리냐? 일반적 바닷물, 소금하고 일반 물이 얼마 돼 있냐? 일반적 즉 균일질은 균일질은 이와 같이 나온다면, 불균일질은 흙탕물 같은 거 성분을 알 수가 없죠. 화가가 뭐뭐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측정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것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화합물은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을 화합물이라고, 단체는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을 갖다 단체라고 표현하고, 균일질은 그 성분이 일정하게 여러 가지 성분이 물질이 본래 성질을 잃지 않고, 균일질은 본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섞어 있는 것을 우리는 즉 균일질. 불균일질은 뭐냐? 불균일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는 물질, 존재 비율이 일정하지 않는 것,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불균일질과 같이 조성이 일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다 기억할 건, 또 여기에다 단체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동소체가 있습니다. 동소체. 동소체가 있는데, 동소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소체. 그래서 동소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동소체를 한번 동소체는 뭐냐? 동소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소체. 그래서 단체 중에 일반 단체가 있고 동소체가 있는데, 이 동소체는 뭐냐? 동소체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원소는 한 가지 됐습니다. 뭐가? 성질과 모양이 다른 물질로 우리는 보통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로 탄소, 황, 탄소, 황 이런 것들이 있다. 탄소, 황, 그 다음에 인, 그다음에 산소 등이 있죠. 즉 원소는 똑같은 한 가지 성분인데 성질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동소체 종류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외울 수밖에 없다. 왜? 한 가지 원소로 돼서 성질이 다른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분을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동소체, 다음 중 동소체 원소와 해당되는 것을 할 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소체는 황은 일반적으로 사방황, 단사황, 고무사황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랬을 때 일반 생성 원인은 어떤 걸로 되냐? 즉 결정 속에 뭐가? 분자 배열. 분자가 서로 달아가지고 분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원소가 두 개, 세 개 합해 있다 하더라도 성질이 다른 이런 동소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소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소 생성물, 즉 똑같이 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이 그대로 산소와 결합한다. 황이 이와 같이 결합하게 되면 SO2가 되다 보니까 이산화황이 된다. 그래서 황의 동소체는 사방황, 그다음에 그 단사황, 고무사황 이와 같이 존재하고, 이때 분자 배열이 틀려서 이루어지는 성질을 알아야 되고, 이때 연소생물 이산화탄소 나온다, 이산화황 나온다. 그러면 인은 황인하고 적인, 황인, 즉 보통 노란인이라고 나오고 그냥 황인이라 합니다. 즉 황인, 적인, 붉은색 인, 똑같은 인인데 서로 하나는 자연계 폭발을 잘 일으키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하나는 그 공기 중에 안전한 물질이고, 서로 똑같이 인으로 됐는데 서로 각각 그 특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이것도 역시 분자 배열이 다르고, 연소를 시키면 뭐냐? 즉 오산화인이 된다. 오산화인이 됩니다. 그러면 탄소가 또 있다. 탄소는
그게 다이아몬드는 잘 아시죠? 다이아몬드. 자연계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가장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 그러면 활성탄, 흑연, 연탄의 원료인 흑연 이런 것들이 다 탄소의 동소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냐? 이제 앞에 황이나 인은 분자 배열이 틀린다면 이것은 뭐냐? 원자 배열이 틀려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지구상의 가장 단단한 물질, 즉 원자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입자끼리, 화학을 이루는 근본 입자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서로 그 단단한 정도가 세기가 가장 크다. 여기서 원자 배열, 원자 결합한 것은 특히 결합력이 단단하구나. 이걸 참고로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탄소는 다이아몬드, 활성탄, 흑연이 일반 동소체가 되고 이 원자 배열되고 이것들을 연소시키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연소를 시키면 뭐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산소. 산소는 O2, 즉 산소와 오스린, 오존 이와 같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그와 같이 성질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0% 존재하지만 오존층에 별도로 오존층이 있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존이 있는데 이때 뭐냐? 분자의 뭐가? 분자의 조성차. 이때는 분자의 조성. 배열이 아니고 서로 조성이 틀립니다. 하나는 두 개, 세 개, 이와 같이 서로 조성차가 틀려서 이루어진 게 산소가 됐고, 산소는 남을 타는데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하는데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산소가 연소해서 CO2를 나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산소는 뭐냐? 산소는 남을 타는데 도와주는 물질, 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 없다. 산소가 연소하면 산소 두 개, O2가 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산소는 남을 타는데 도와주는 물질,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없게 됐고, 동소체를 이럴 때 또 아주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소체는 뭘로 확인한다? 연소 생성물로 한다. 이와 같이 황일 때 이제 S가 그대로 산소와 결합하면 뭐가 된다? SO2가 된다. 이와 같이 됩니다. 산소 O2와 결합하면 이와 같이 해서 즉 SO2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인이 연소되면 이와 같이 인 4개가 연소하면 플러스 뭐와? 산소와 이와 같이 결합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즉 인이 2개고 산소가 5개인 오산화인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약 얼마? 이와 같이 됩니다. 산소 5개와 인과 결합하면 이와 같이 오산화인이 되고, 일반 탄소 C하고 이와 같이 산소와 이와 같이 결합하면 산소 O2와 결합하면 그대로 뭐가 나온다? CO2가 나온다. CO2. 그래서 연소 생성물, 즉 연소를 시켜보면 같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 화학적 변화를 일해서 똑같이 된다. 연소 생성물 확인이 가능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봤더니 일반적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질을 비교하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질 한번 비교해 봤더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화합물은 즉 원소 간의 비가 일정한 것이 일반적 화합물입니다. 성분비가 혼합물과 화합물의 비가 불균이죠. 일반적으로 화합물과 화합물의 비가 불균이라는 거, 일정하지 않는 것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각 원소의 성질이 없습니다. 서로 결합해서 물 H2O, 보통 물을 갖다 H2O라고 합니다. H2O. 이건 뭐냐? 수소가 2개가 결합하고 산소가 하나 결합한 걸 H2O. 이걸 뭐냐? 우리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흔히들 물이라 합니다. 물인데 이것도 봤더니 원래 그대로 섞였다면 수소 성질, 산소 성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합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즉 각 성분 원소의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냐? 이제 특징인 비등점이나 유형점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혼합물은 뭐냐? 성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기하고 물기가 따로따로 있다. 이때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성질, 그 성질을 나타낼 수 있고 비등점, 비등 일반적으로 유용점이 높은 거 낮은 게 서로 섞게 되면 일정하고 낮은 것이 섞게 되면 내려가고 높은 것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용점에 비해 따라 틀리게 되겠습니다. 분리할 때는 어떠냐? 화합물을 분리할 때는 화학적 변화 없이 분리되지 않는다. 다 해서 그냥 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내가 뭐 분리한다고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즉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내야 수소와 산소가 분리된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 없이 즉 이것다 화학적인 변화를 줘서 연소를 시키든지 일반적으로 변화를 시키든지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공급하든지 해서 이와 같이 분리시키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건 소금물이다, 설탕물이다 했을 때 이와 같이 물리적 식물에서 여과를 시키다든지 모래와 소금과 섞였다. 그러면 녹여가지고 모래는 안 녹으니까 그 위에 남고 물은 소금은 녹으니까 밑으로 빠지고 이건 물리적 성질, 물리적 식물로 분리되는 것을 즉 혼합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이제 순수한 이와 같이 혼합물 화합물을 분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한 거냐? 순수한 고체는 유용점이 일정하고 순수한 고체는 뭐가 일정하다? 유용점이 일정하다. 유용점이 일정하고 순수한 액체는 뭐가 돼? 순수한 액체는 뭐가 일정하다? 비등점이 같아서 순물질을 확인에 이용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왜 혼합물 이건 또 누가 들어도 이거 화합물은 화학적인 힘에서 혼합물은 물리적인 성질에서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요 같은 이유는 뭐냐? 순수한 고체는 융점이 일정해서 순수한 액체는 비등점이 일정해서 물질 확인할 때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할 때는 뭘 한다? 이와 같이 물질 확인했습니다. 즉 융점하고 비등점,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일반적 비등점, 보일링 포인트, 액체가 기체로 되기는 시작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고체인지 순수한 액체인지 순수한 고체일 때는 물체가 융해서 물체가 용해 녹여가지고 용해하는 온도로서 고체나 액상이 공존하는 최저의 온도, 즉 다시 해서 얼음이 일반적 액으로 대기된 즉 0도씨 얼음, 0도씨 물이 있을 때, 0도씨 물이 있을 때 그때 공존하는 온도를 우리는 말만 융점이라고 합니다. 최저의 온도. 그러면 비등점 뭐냐? 액체에서 기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로 비점, 비등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순물질과 혼합물질을 갖다 비교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프로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등점을 나타냈을 때 일반적으로 비등점이 일반적으로 일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우리 책에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로 그러면 이 온도라고 하고 보통 온도를 T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온도 T. 그다음에 온도라고 시간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변화 때만 시간은 보통 세크 S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온도가 이와 같이 10도, 여기 100도 있습니다. 100도. 있을 때 물 같은 게 비등점을 뭐냐? 비등점이 서서히 올라가서 비등점이 쭉 올라가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에서 전부 기체로 됩니다. 이게 비등점, 비등점. 그러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소금물 같은 것들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소금물이 섞으니까 약간 높은 데서 서서히 이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질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다시 해서 비등점이 일정한 것은 순수한 거, 혼합물은 이와 같이 비등점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게 서로 다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비등점 시작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물일 때 물이 증발되는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증발될 때 한번 씁니다.
먼저 영도시, 여기를 영도시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영도시. 여기 약 100도씨, 100도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먼저 여기 영도시니까 고체에서 영도까지 올라갈 때 이와 같이 올라갑니다. 영도까지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도시 액체에서 영도시 고체에서 영도시 액체로 액체로 변합니다. 이거 뭐 이제 잘못된. 그래서 이제 우리 순물질일 때는 융점과 비등점 하는데 물이 증발하는 과정, 그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과정을 한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반적으로 온도를 보통 T라고 합니다. 시간을 S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S라 표현했을 때, 즉 마이너스 만약 10도씨, 마이너스 10도씨. 그러면 여기 0도씨, 그러면 여기 100도씨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연묶음을 100도씨 요아치면. 그럼 0도씨,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갖다가 서서히 온도를 올립니다. 올리면 0도씨 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체가 얼음이 기체로 되죠. 얼음이 기체로.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0도의 온도는 일정한데 고체가 녹아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역. 그러면 다시 이제 100도씨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간 다음에 다 100도씨에 또 요하치 됩니다. 요하치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체로 되다 보니까 기체 정보로 기체로 되죠. 그래서 여구간, 비등점, 여기는 유용점, 요하치 물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점 곡선은 어떤 일정 온도에서 일정한 구간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물질 중 동소체로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 동소체 이제 우리 앞에서 봤죠, 동소체. 동소체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흑연과 숯, 탄소로 되어 있다. 흑연과 숯, 동소체 관계입니다. 황화인과 적인, 언뜻 봐서는 황인과 적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황화인은 일반적으로 즉 황과 인이 들어가 있는 황화인, 이가 다 황화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인데 황하고 인이 같이 들었으니까 동소체 관계가 아니다. 적인은 그냥 인으로 되어 있죠. 인이 4개로 되어 있는 것, 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인과 적인은 동소체 관계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 단사황과 고무상을 황으로 되어 있죠. 황으로 되어 있다. 산소는 산소와 오존은 산소로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그 다음 문제 봤습니다. 다음 물질에서 순물질인지 순물질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물질, 순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먼저 열 전도 열을 일반 철판이라고 같이 열이 전달되는 거, 열이 전도되는 속도, 열 전도, 즉 일반 1m당 얼마큼 가냐, 열 전도도. 그러면 옆에 전달되는 걸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비등점 순수한 고체일 때는 0점이고 액체일 때는 비등점을 측정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순물질인지 아닌지. 그래서 비등점 차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일반 제4류의 대표적인 물질 휘발유나 등유, 경유 이와 같이 구분할 때는 뭐냐? 비등점 차에서 분류해서 이것다운 대표적으로 뭐냐? 다른 말로 분별 중류라 합니다. 분별 비등점 차이에서 분류하는 걸 분별 중류. 그래서 비등점 차 분류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 아닌지 확인할 때 쓰는 게 비등점. 연소성, 연소되는 거 안 되는지, 연소가 잘 되는 건지,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타는지 안 타는지 측정하는 게 연소 측정. 전자현명에서 구조를 보는 게 결정구조, 분자의 결정구조, 원자의 결정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 2번이 답이 2번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갖다 핵심 문제를 풀어봤고,
제2 물질의 정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질의 정제. 물질 정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간단하게 물질 정제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과법. 여과는 뭐냐? 즉 여과지를 사용해서 물에 즉 여과지를 통과하지 않는 것 위에 남고 통과하는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흔히들 일반적으로 설탕과 소금 이와 같이 구분할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속에 녹지 않는 고체의 경우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여과법입니다. 침전법은 즉 반응을 시켜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용존 화합물을 갖다 시약을 가해가지고 즉 침전을 시켜서 덩어리를 크게 해서 분리하는 것 침전법입니다. 침전법이에요. 그다음에 증류법 또는 다른 말로 증류를 시킨다, 기체로 만든다, 즉 분별 증류법 이와 같습니다. 각 성분 물질이 비등점 차에서 분리하는 걸 우리는 증류법, 분별 증류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분해깔때기는 여과지를 위에 놓고 위에 액체를 갖다 걸러낼 때 쓰는 것을 분해깔때기법. 즉 액의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것은 위에,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은 아래층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 즉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니까 위에 뜨는 건 기름이고 밑에 있는 건 물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떼는 기름이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분해깔때기를 사용해서 층을 이룬 부분을 갖다 분리하는 것, 분해깔때기. 그다음에 승화법. 승화는 일반적으로 승화성 물질이죠. 승화성 물질. 즉 승화성은 일반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바바로 되는 걸 우리는 승화성이라 하죠. 승화성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승화성,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것. 이것도 대표적인 게 요도,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장내 이런 것들이 승화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승화성 물질. 그다음에 재결정 맞습니다. 재결정은 뭐냐? 결정을 이루는 건데 한 번 더 결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재결정법은 용해도는 물에 녹는 정도, 어떤 용매에 녹는 정도, 녹는 정도를 용해도랍니다. 용해도 차에서 미량의 불순물을 정제하는 데 쓰는 게 재결정법입니다. 한번 녹여봐가지고 다 녹지 않았다면 다시 녹여서 또 순수한 물질을 불러내는 것. 용해도 차이에서 미량 물질을 정제하는 것을 재결정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질산칼슘의 미량의 소금을 제거하는데 이런 데 쓰는 거. 그러면 이제 투석법, 다이알시스법입니다. 투석법 뭐냐? 이제 일반 뒤에 나오겠지만 반투막을 이용해서 콜리드 용액과 전해질을 분리하는 데 쓰는 것. 즉 반투막은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녹말을 분리할 때 쓰는 게 다이알시스법, 투석법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이온 교환 수지는 물질을 정제할 때 이온을 서로 다른 이온을 줘서 보통 전자는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듯이 서로 이온을 달리해 가지고 작은 물질, 이온이 달리하는 물질을 끌어들여서 깨끗한 물질로 만드는 것. 이온 교수.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량의 전해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합성수지에 전극을 주어서 합성수지에 전극을 준다는 거죠. 전기를 줘서 그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차에서 전극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물 속에 칼슘 이온을 제거한대. 즉 단수를 일반적으로 경수를 단수로 만든다든지 물을 갖다가 더 순수한 물로 만들 때 이럴 때 이온 교환 수지 우리 공정 즉 회사에 단물을 쓰기 위한 공정에 쓰기도 하죠. 크레마토그라피는 뭐냐? 일반 흡착력을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시루의 흡착력을 이용해서 지나감에 따라 흡착력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갖다 크레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레마토그래피에서 일반 적당한 용매로 흘려보내서 거기서 흡착된 걸 분리하는 걸 크레마토그래피 일반적으로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랬을 때 참고로 이럴 때 분리 방법이 보통 분별 중할 때 증류를 시켜서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증류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한번 간단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비 현상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 물을 끓이다 보면 갑자기 물이 털털 흘러나오거나 이런 같이 됩니다. 그랬을 때 돌비 현상을 방지해 넣어주는 거냐? 비등석이랍니다. 펄펄 끓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온도가 일정의 균일을 분포해서 넣어주는 물질을
그런 비등석 이와 같이 표현하고, 온도계는 수은구가 플라스크의 가지에 달린 부분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부분이 오도록 온도계를 온도계를 꽂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가지가 이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온도계를 꽂을 때 요 가지 달린 요 부분이 가지 달린 부분이 오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냉각기의 냉각수는 어떻게 해서? 냉각수는 보통 밑에서 위로, 우리는 보통 물이 위에서 흐르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밑에서 일반적으로 냉각기가 이와 같이 니비 냉각기 뭐 이런 같이 있다면, 냉각수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와 같이 위로 나오는 물은 위로 나오도록, 이와 같이 밑에 들어가고 위로 나오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안전 관리상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증류수를 만들 때는 물속에 유기물을 산화하여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을 줘서 유기물을 제거할 때는 과망간산 칼륨을 집어넣어서 넣어서 이제 분리한다. 참고를 하시고, 가열할 때는 액의 끓는 점에 따라 물 위에다 중탕 낭비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중탕 낭비를 사용할 때 비등점 BP는 보일링 포인트 BP 약 100도씨 미만인 것은 보통 100도씨 미만의 인화성이고 휘발성 물질 에테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뭘 사용한다?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고, 100도씨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200도, 300도씨 뭐 이와 같이 중탕일 때는 뭐냐? 약 얼마? 모래를 사용해요. 참고로 100도씨 할 때는 물을 중탕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200도 이상 이와 같이 넘어갈 때는 모래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